사랑. 아마도 인간의 삶에서 사랑만큼 강력하고 갈망받으며 동시에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는 힘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의 절정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절망의 나락으로 내던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찾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로맨틱한 감정의 밝은 겉모습과 두근거리는 심장, 그리고 뱃속의 나비들 뒤에는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고대이자 강력한 심리적 힘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저항할 수 없이 끌리는 바로 그 사람이 단순한 소울메이트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숨겨진 구석, 즉 당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어떨까요? 스위스의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경험에 이러한 황혼지대를 두려움 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로맨틱한 끌림과 관계가 단순히 우연이나 호르몬의 장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드라마로 그 주연 배우는 종종 우리가 통합하지 못한 그림자 측면과 남성 안의 아니마, 여성 안의 아니무스와 같은 내면의 반대 성적 인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내밀하고 어쩌면 가장 변혁적인 여정 중 하나를 시작하려 합니다. 칼 융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림자의 프리즘을 통해 사랑의 비밀스러운 언어를 해독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끌리는지, 그리고 그들이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법한 사람이 전혀 아닐 때가 많은 이유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겨진 두려움, 억눌린 욕망,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어떻게 가장 가까운 관계의 역학을 형성하는지, 그로 인해 황홀한 합일의 순간과 고통스러운 갈등이 모두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림자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는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융이 그토록 강조했던 바로 그 개별화, 즉 우리의 개인적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의 끌림과 사랑에 숨겨진 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1부, 끌림의 마법. 그림자가 빛을 찾고 빛이 그림자를 찾을 때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왜 지구상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심장은 유독 그 또는 그녀를 볼 때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걸까요? 융은 이것이 거의 우연이 아니라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강렬하고 거의 신비로운 끌림의 이면에는 우리의 무의식, 특히 그림자의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 결핍된 부분이자 투사의 원천. 기억하다시피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했거나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성격의 일부입니다. 그림자에는 부정적인 특성, 두려움, 약점, 악습뿐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 억눌린 힘, 실현되지 않은 욕망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에 숨겨진 특성, 특히 황금 그림자, 즉 긍정적이지만 억눌린 측면을 밟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강한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 안에서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우리 자신에게서 결여된 부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통합되지 않은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상화된 대상, 즉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예시, 자신의 공격성과 리더십, 즉 황금 그림자를 억눌러온 수줍고 자신감 없는 남성은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에게 미친 듯이 매료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 안에서 자신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을 봅니다. 혹은 엄격한 환경에서 자라 자발성과 감각성을 억눌러온 여성은 자유롭게 살며 모든 규칙을 깨는 반항적인 예술가, 이른바 나쁜 남자에게 매혹될 수 있습니다. 이상화의 위험성. 문제는 이러한 그림자 투사에 기반한 이상화가 대개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열기가 식고 나서 실제의 상대, 즉 우리의 투사를 위한 스크린이 아닌 진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심지어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화를 내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 기대가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투사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림자 파트너에게 끌림, 온전함을 향한 탐색인가 아니면 트라우마의 반복인가? 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황금만을 지닌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어두운 그림자 측면을 비추는 사람에게도 끌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와 통합을 향한 무의식적인 노력. 융은 인간의 정신이 항상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구현하는 사람에게 끌림으로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부했던 자신의 일부분을 만나고 그것을 드러내어 통합하려고 시도합니다. 관계는 일종의 치료적 무대가 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적 상황의 반복 강박.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의 부모나 중요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특히 그 관계가 트라우마였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에 따른 무의식적으로 중독이 있는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고, 차갑고 거부적인 어머니를 둔 아들은 감정적으로 닫혀있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조히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재현해서 이번에는 승리하고 어린 시절에 부족했던 사랑과 인정을 얻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고통의 반복으로만 이어집니다. 융은 이러한 패턴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으며 이것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예시.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성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여성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이 패턴이 그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어린 시절에 정서적 방임을 겪었던 여성은 자신을 가까이 끌어당겼다가 다시 밀어내는 파트너에게 집착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거절이라는 익숙한 드라마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끌림 속 그림자의 황금.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진전입니다. 여기서의 황금은 당신이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부분들, 상처,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끌림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그림자 속 어떤 특성을 비추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어떤 결핍을 보상하려 하는가? 이 끌림에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맹목적인 사랑이 자기 이해의 길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끌림이 종종 빛과 그림자의 복잡한 게임, 우리의 투사와 미완의 형태임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되고, 단순히 과거의 드라마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부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신의 영혼을 타인에게 투영하여 사랑에 빠지다. 융 심리학에서 연애 감정의 마법과 때로는 비극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원형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아니마는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여성성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남성성입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이성 이신과의 개인적인 상호작용 경험뿐만 아니라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집단적으로 유전된 표상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원형들이 사랑에 빠지는 현상, 특히 첫눈에 반하는 눈부신 사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마, 아니무스의 투영이 연애적 이상화의 근원이다. 남자가 자신의 통합되지 않은 아니마, 즉 이상화된 여성성의 이미지, 자신의 영혼에 부합하는 특성을 지닌 여성을 만날 때 그는 매우 강렬한 끌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녀 안에서 자신의 내면의 여성을 구현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 역시 자신이 아니무스, 즉 이상화된 남성성의 이미지, 자신의 정신을 투영할 수 있는 남성을 만났을 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투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거의 마법과도 같은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완벽해 보이고 운명적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실제 그 사람 자체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그 사람에게 투영한 것에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융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아니마나 아니무스에 집착하는 상태다라고 썼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예시입니다. 아니마가 신비롭고 잡히지 않으며 창의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지닌 남자는 그 여성을 실제로 알지 못하더라도 예술가나 시인에게 즉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무스가 강인하고 결단력 있으며 지적인 남성의 이미지로 형성된 여성은 교수나 리더 같은 인물에게 매료되어 그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미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마, 아니무스 발달 단계와 그 단계가 파트너 선택에 미치는 영향. 융은 남성의 아니마 발달과 여성의 아니무스 발달의 4가지 단계를 제시했으며, 각 단계는 우리가 어떤 유형의 파트너에게 끌리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마 2부, 육체적 여성. 남성은 여성에게서 주로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연결,
즉 모성적 보살핌을 추구합니다. 끌림은 생리적인 요소에 기반합니다. 헬렌, 낭만적 이상. 남성은 낭만적이고 미적이며 성적으로 매력적인 파트너를 찾으며 종종 트로이의 헬렌처럼 그녀를 이상화합니다. 마리아, 영적 사랑. 남성은 성모 마리아와 같은 여성에게서 영적 깊이, 덕, 무조건적인 사랑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소피아, 지혜, 가장 높은 단계. 남성은 여성에게서 자신의 영혼, 자아로 이끄는 지혜의 안내자를 봅니다. 관계는 동등한 존재들의 결합이 되어 상호 개별화로 이어집니다. 적의, 타잔, 신체적 힘. 여성은 남성에게서 신체적 힘, 운동 능력, 원초적 남성성을 추구합니다. 로이드 조지, 해밍웨이, 행동하는 남자, 낭만적 영웅. 여성은 행동력, 주도성, 진취성 또는 낭만성을 지닌 남성을 찾지만 종종 모험심, 교수, 성직자, 권위라는 말을 지닌 자의 요소도 함께 원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서 지적 권위, 지식의 전달자, 영적 멘토를 찾습니다. 헤르메스, 중재자, 영적 안내자, 가장 높은 단계. 여성은 남성에게서 영적 여정의 동반자,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중재자, 의미의 전달자를 봅니다. 자신의 아니마, 아니무스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 이해하면 현재의 파트너 선택과 그들에게 투영하는 특성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망은 불가피한 단계이자 성장의 기회입니다. 아니마, 아니무스 투영의 문제는 결국에는 실제 인물이 우리가 이상화한 이미지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법이 사라지고 실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결점과 불완전함을 보기 시작하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치유적인 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투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투영을 되찾고 우리가 타인에게서 그렇게 이상화했던 자질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일부임을 인식하며 그 자질을 우리 안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실제 인물을 바라보고 우리의 투영이라는 짐을 상대방에게서 걷어내며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진 진정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그들과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니마, 아니무스를 발전시키세요. 투영에 대한 실망은 자신의 반대 성향 부분을 통합하는 더 깊은 내적 작업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마, 아니무스 작업에서 그림자의 황금. 아니마, 아니무스의 통합은 단순히 연애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리적 온전함의 열쇠입니다. 남성에게 통합된 아니마의 황금은 자신의 감정적 깊이, 직관, 창의적 영감, 연민의 능력, 그리고 진정으로 깊고 영혼이 통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생동감 있고 다면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성에게 통합된 아니무스의 황금은 사고의 명확성, 논리적 분석 능력, 목표의식, 내적 강인함, 자신의 진실을 옹호할 용기,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힘입니다. 그녀는 내면의 나침반과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외부에서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러한 자질을 우리 내면에서 기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절박한 탐색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온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개별화의 길을 도우며 기쁘게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역할을 이해하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반영에 사랑에 빠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로맨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내면의 충만함과의 로맨스입니다. 3부, 관계 속의 그림자 게임, 그림자가 드러나는 7가지 방식. 그림자와 아니마, 아니무스의 투영으로 인한 사랑에 빠진 초기의 황홀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관계의 더 어둡고 복잡한 측면들이 종종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각 파트너의 그림자가 모든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는 갈등, 오해, 고통, 그리고 안타깝게도 때로는 이별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림자가 우리의 사랑 관계에 개입하는 7가지 전형적인 방식과 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 그림자의 투영. 당신은 내 아버지, 어머니랑 똑같아. 이것은 가장 흔한 그림자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에게서 과거의 부모님이나 다른 중요한 인물들에게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특성, 혹은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강하게 부정하는 특성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비판적이고 가치를 깎아내리는 아버지를 둔 여성은 남편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일지라도 남편의 모든 말에서 아버지의 비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불안하고 통제적이었던 어머니를 둔 남성은 파트너가 보여주는 어떤 배려도 통제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 이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과 분노, 파트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상처를 준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당신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과거의 유령이나 자신이 거부한 부분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파트너가 정말 내가 인식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과거에 어떤 것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 두려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불만 중 무엇을 그녀가 지금 자극하고 있는가? 이상화와 그 뒤를 잇는 평가절하, 그림자, 진자. 관계의 초반에는 우리는 종종 파트너를 이상화하며 그림자의 황금이나 아니무스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들에게 투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이 그 이상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필연적으로 실망하게 되면 진자는 반대편인 평가절하로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그녀의 자유와 독립심을 존경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책임함과 이기심으로 보이거나 그녀의 깊은 감수성이 히스테리와 변덕으로 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과, 관계는 롤러코스터처럼 변해 숭배의 시기가 경멸과 비판의 시기로 대체됩니다. 파트너는 혼란을 느끼고 끊임없이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자각. 처음부터 파트너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포함한 현실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의 이상화가 당신의 투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의 그림자춤, 즉 피해자와 구원자, 폭군과 하위자의 관계. 때때로 파트너들은 무의식적으로 기능장애적인 역동을 유지하는 상호 보완적인 그림자 역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파트너는 피해자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보살핌을 요구하고 다른 한 명은 누군가를 구할 때만 의미를 느끼는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혹은 한 명이 폭군이 되어 억압하고 통제하며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운 하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 이런 관계에는 진정한 친밀감과 평등이 부족합니다. 이 관계들은 건강하지 못한 의존과 상호조종에 기반하고 있으며 비록 무의식적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자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역할을 통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가? 내가 이 역할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동적 공격성. 그림자가 직접적인 갈등을 두려워할 때 한쪽 또는 양쪽 파트너가 분노, 불만 혹은 자신의 욕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는 종종 공격성과 관련된 억압된 그림자 때문인데 이럴 때 수동적 공격성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묵, 빈정거림, 우연을 가장한 상처 주는 말, 약속 이행 미루기, 지속적인 지각, 건망증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숨겨진 분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결과, 관계 안의 긴장감, 원망,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문제들이 쌓이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 부재합니다. 인식. 자신과 파트너에게서 수동적 공격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즉 자기주장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세요. 힘겨루기와 통제, 그림자가 불안감을 보상하려는 시도. 한쪽 또는 양쪽 파트너가 내적으로 불안하거나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림자 측면이 작용합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힘겨루기와 통제를 통해 이를 보상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옳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질투, 파트너의 시간, 소통, 재정에 대한 통제 시도,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결과, 관계는 승자가 없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신뢰, 존중,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인식. 자신의 통제 욕구를 탐구해보세요. 그 욕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감추고 있나요? 파트너를 신뢰하고 자유를 주는 법을 배우세요. 진정한 친밀감을 피하는 것, 그림자가 취약함을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그림자는 종종 진정한 친밀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친밀감은 취약함, 즉 자신의 불완전한 면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들은 감정, 두려움, 꿈에 대한 깊은 대화를 피하며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진정한 마음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 파트너는 친밀감을 피하기 위해 일이나 취미 혹은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 관계는 형식적으로만 남고 따뜻함과 깊이,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게 됩니다. 파트너들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친밀감에서 무엇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취약해지는 것을 허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 안전한 환경에서 파트너에게 점차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세요. 관계에서의 자기 파괴, 그림자가 행복을 두려워할 때 이미 성공에 대한 두려움 맥락에서 논의했듯이 그림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모든 좋은 일은 결국 나쁘게 끝난다와 같은 깊이 뿌리내린 신념과 모순될 경우 행복한 관계조차도 스스로 망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모든 면에서 잘 흘러가고 있을 때 한쪽 파트너가 갑자기 다툼을 유발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거리를 두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 관계가 파괴되어 그림자의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인식, 자신이나 파트너에게 자기 파괴적인 패턴이 보인다면 그 뿌리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동을 부추기는 그림자 신념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 심리치료사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에서 발견되는 그림자의 황금. 이러한 그림자 게임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로 나아가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서의 황금은 관계를 그림자의 전쟁터에서 상호치유와 성장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 측면과 투영이 관계의 역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파트너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이춤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더 정직하고 깊으며 의식적인 소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며 갈등이 이별의 이유가 아니라 자신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투영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4부, 관계는 연금술 실험실이다. 사랑을 통한 그림자의 변형. 칼 융은 심리적 변형의 과정을 설명할 때 종종 연금술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납이라는 천하고 정제되지 않은 금속을 금이라는 고귀하고 완전한 금속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납은 우리가 통합하지 못한 무의식, 우리의 콤플렉스, 우리의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은 우리 전체로서 개별화된 자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작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연금술의 도가니, 즉 변형의 그릇은 가까운 친밀한 관계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도가니 안에서 그 모든 기쁨과 열정, 갈등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변화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 관계는 그림자를 그렇게 강하게 활성화할까요? 가까운 관계는 그 본질상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개방성, 취약성, 상호 의존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쓰는 많은 가면과 페르소나를 벗고 상대방이 우리를 더 진실하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바로 이러한 친밀함과 취약함 속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두려움, 충족되지 않은 욕구, 억압된 특성들, 즉 우리의 그림자가 특히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파트너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면모들을 비춰줍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조금만 거리가 생겨도 비이성적인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그림자 부분이 바로 중요한 애착 관계 속에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연금술적 작업을 위한 원재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갈등은 반드시 나쁜 관계의 신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한쪽 또는 양쪽 파트너의 그림자가 표면으로 드러나 주목받기를 요구할 때 매우 자주 불가피하고 심지어 꼭 필요한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갈등은 마치 연금술에서 도가니를 가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긴장을 만들어내는데 이 긴장은 그릇, 즉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의 물질, 즉 그림자 측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금, 만약 파트너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갈등을 자신과 상대방의 그림자 투사, 아픈 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본다면 갈등은 각자의 개인적 성장과 친밀감의 심화를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금은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이며 이를 통해 더 큰 수용과 이해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되찾는다면 투사는 자기 인식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그림자 특성,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을 파트너에게 투사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화의 원천이 되거나 반대로 반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투사를 되찾는 법, 즉 파트너에게서 강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법을 배운다면 파트너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의 무책임함에 몹시 짜증이 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역시 더 즉흥적이고 덜 통제에 집착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일부를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나는 내 책임감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닐까? 투사를 되찾았을 때 얻는 황금, 이것은 깊은 자기 이해, 환상에서의 해방, 그리고 파트너와 자신을 더 현실적이고 더 큰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계는 두 파트너 모두에게 개별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진정으로 성숙하고 개별화된 관계는 충분히 개별화된 두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관계 자체가 이 과정을 위한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로 인해 촉발된 그림자와 대화를 시작하고 우리의 투사에 대해 작업하며 더 진실되고 취약해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단지 관계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별화의 길에서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파트너 모두가 이러한 내적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로맨틱한 관계를 넘어 신성한 결혼, 비보스 가모스, 즉 서로의 성장을 돕고 더 온전해지도록 이끄는 두 영혼의 결합이 됩니다. 커플에서의 개별화의 황금, 이것은 수용, 존중, 정직,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대한 상호 지원을 바탕으로 한 깊고 의미 있는 친밀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파트너 각각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확장시켜줍니다. 사랑은 연금술에서의 용해제이자 결합제입니다. 연금술에서는 물질의 변형을 위해 오래된 구조를 분해하는 용해제와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결합제가 모두 필요합니다. 관계에서도 사랑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랑과 친밀감은 우리의 방어 기제를 녹이고 상처와 그림자 측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과 수용, 연민, 그리고 헌신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 자신과 관계 안에서 더 새롭고 견고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결합제가 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이렇게 깊은 연금술적 작업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림자가 너무 파괴적이거나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솔직한 자기 탐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 관계에서의 경험이 제대로 이해된다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서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그림자와 함께 작업하는 연금술적 실험실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가장 깊은 개인적 변형과 진정한 온전한 자아에 가까워질 수 있는 독특한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5부, 성숙한 관계에서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투사에서 내적 합일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우리는 이미 사랑에 빠지는 초기 단계에서 남성의 아니마와 여성의 아니무스라는 내면의 반대 성향 원형이 파트너에게 투사되어 강렬하지만 종종 환상적인 끌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사들은 더 성숙하고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이 진정한 사랑과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들은 관계의 진화에 대한 융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이상화된 투사에서 벗어나 위기와 기회로 나아가기. 어느 정도 충분히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한 초기의 이상화된 투사가 결국 현실과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실제로는 자신만의 약점과 그림자, 그리고 우리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욕구를 가진 살아있는 불완전한 인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환상이 깨지는 순간, 즉 마법이 풀리는 순간은 종종 관계에서 위기로 인식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 위기는 끝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진실한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순간입니다. 이것은 투영을 되찾고 우리가 파트너에게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거나 반대로 두려워했던 특성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통합되지 않은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반영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상대방을 바라보고 파트너가 우리 내면의 이상에 맞추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위기는 자신의 반대 성향 부분을 더 깊이 탐구하고 통합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마의 통합. 남성이 영혼과 감정적 성숙에 이르는 길.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인식하고 통합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여성에게서 잃어버린 영혼이나 이상적인 뮤즈의 반영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에 가져오는 변화는 그가 감정적으로 더 열려있고 공감 능력이 생기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필요나 투영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과 이해에 기반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안의 여성적인 특성들, 직관, 감수성, 배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를 관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의 아니마는 변덕스럽거나 유혹적이거나 구원자 같은 존재에서 자신의 영혼과 창조적 잠재력,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끄는 내면의 안내자로 변모합니다. 그는 여성에게서 외모나 역할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성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녀만의 내면 세계를 말이죠. 아니무스의 통합, 여성이 힘과 명확함, 그리고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인식하고 통합하기 시작하면 외부의 남성에게서 권위나 보호자, 모든 해답을 아는 사람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에 가져오는 변화는 그녀가 더 자신감 있어지고 자신의 생각과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황이나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니무스는 비판적이거나 독단적이거나 구원자 역할을 하던 내면의 남성에서 자신의 힘과 명확함, 목표의식,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으로 변화합니다. 관계에서 그녀는 깊은 감정적 유대와 건설적인 대화, 그리고 공동 문제 해결이 모두 가능한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성에게 전능함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한 명의 개별적인 존재로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성한 결혼, 내면과 외면에서의 히에로스 가모스, 신성한 결혼. 양쪽 파트너가 각자의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의 관계는 윤기 연금술사들을 따라 히에로스 가모스, 즉 신성한 결혼이라고 부른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특징은 깊은 상호 존중, 서로의 개성을 받아들이는 태도, 솔직한 대화의 능력, 함께 성장하고 개별화의 길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파트너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잠재력을 열어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됩니다. 투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사는 더 의식적으로 다뤄지며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 단계의 황금은 평등, 자유, 그리고 상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성취입니다. 이 사랑은 결핍을 채우거나 타인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함을 기뻐하고 두 사람 모두의 성장을 돕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적인 행복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를 향한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통합의 길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들, 이 과정이 항상 쉽거나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는 용기, 정직, 인내, 그리고 자신의 환상과 그림자 측면을 마주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 습관적인 행동 패턴과 투사는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마법을 잃을까 두려워함. 때때로 사람들은 파트너를 이상화하는 것을 멈추면 사랑의 마법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실제로는 환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깊고 진실한 연결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 간의 성장 속도 차이.
때로는 한쪽 파트너만 내면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생기거나 심지어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관계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더라도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 작업 자체는 자신의 개별화와 앞으로 더 성숙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단순히 관계에 대한 심리적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한 근본적인 단계이며 결핍이 아닌 영혼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더 완전하고 조화로우며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6부 그림자와 성, 숨겨진 욕망, 두려움, 그리고 진정한 친밀감으로 가는 길. 성은 인간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중 하나이며 모든 강력한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림자와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표현하거나 억압하는지, 우리의 성적 환상, 두려움, 선호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무의식, 즉 그림자 측면에 깊은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칼 융은 프로이트와 달리 모든 것을 성으로 환원하지는 않았지만 성이 개인의 성장과 관계의 역학 모두에 있어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창으로서의 성, 우리의 성적 끌림과 환상은 종종 우리가 그림자 속에 억압해온 성격의 일부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억압된 욕망과 금지된 환상, 사회, 우리의 성장 과정, 혹은 우리 자신이 성적인 영역에서 잘못되었다거나 부끄럽거나 죄악이라고 낙인 찍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억눌린 욕망들은 집착적인 환상, 비밀스러운 끌림 혹은 강박적인 성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 본성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주목과 통합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적인 두려움과 장애, 반면에 우리의 성적인 두려움 또한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있습니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나 타인의 성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몸이나 욕망에 대한 수치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성적인 장애, 친밀감 회피 혹은 반대로 피상적이고 얕은 성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그림자를 파트너에게 투사하기. 우리는 자신의 억압된 성적 욕망이나 두려움을 파트너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비전통적인 환상에 대해 은밀하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파트너를 난잡하다고 비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성적 파트너 선택. 우리의 그림자 짐은 우리가 어떤 성적 파트너를 선택하는지에 있어 종종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금단의 열매에 대한 끌림.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억압된 그림자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끌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반항아, 유혹자, 위험한 파트너 등이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을 통해 실현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적 성적 시나리오의 반복. 과거에 성적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경험을 겪은 사람들은 이를 반복하거나 통제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무의식적으로 이 트라우마적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파트너나 상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결핍을 보상하는 성. 때때로 성적 활동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거나 불안을 해소하거나 자존감을 높이거나 혹은 더 깊은 문제와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의 그림자적 사용입니다. 성적 그림자의 통합, 진정한 친밀감과 생명력으로 가는 길. 윤근 성적 에너지, 즉 리비도, 그의 넓은 의미에서의 생명 에너지의 억압이 신경증과 활력 상실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성적 그림자의 통합은 자신의 모든 충동을 반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에 대해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창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는 자신의 성적 욕망, 환상, 선호를 부끄러움이나 판단 없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입니다. 자신의 성적 두려움과 장애를 탐구하기, 이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떤 신념이나 과거 경험이 그것들을 키우고 있나요? 이 부분에서는 심리치료사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성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기.
자신의 욕구, 경계, 두려움, 환상에 대해 파트너와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논의하는 것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성적 에너지의 변형. 승화. 윤근 연금술사들처럼 성적 에너지를 창조적이거나 영적, 지적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억압이 아니라 이 강력한 힘을 창조적인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통합된 성적 그림자의 황금. 이것은 단순히 더 밝고 자유로우며 만족스러운 성생활뿐만 아니라 삶, 에너지, 창의성, 즉흥성, 장난기, 그리고 신체적 감정적으로 깊고 진실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대한 층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온전함과 생명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은 신체, 영혼, 정신이 만나는 신성한 영역이며 이곳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주요한 역할 중 하나를 합니다. 우리의 성적 그림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에너지와 창조적 잠재력의 가장 강력한 원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7부. 개성화의 길로서의 사랑, 관계가 영혼의 거울이자 성장의 촉매가 될 때. 궁극적으로 융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랑과 친밀한 관계는 단순히 행복, 안락함 혹은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종종 가장 어려운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길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거울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빛과 그림자가 상호작용하는 용광로 속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고 가장 깊은 상처와 잠재력을 마주하며 더 큰 온전함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파트너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서 스승이자 안내자입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파트너, 특히 오랜 시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개성화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콤플렉스를 자극하며 그림자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상처받거나 비난하는 반응에 그치지 않고 이런 순간들을 자기 탐구의 기회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관계는 성장의 소중한 원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끊임없이 당신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투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결단력을 기르고 행동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파트너의 이기심에 유난히 짜증이 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자신의 욕구와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기 전에 그림자가 먼저 만난다. 융은 종종 사람들이 만나기 전에 그림자가 먼저 만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무의식이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 그림자 측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이성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이 끌리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장에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적 융합에서 의식적 동반자로. 많은 관계는 낭만적인 융합의 단계에서 시작되는데 이때 나와 너의 경계가 흐려지고 우리는 파트너에게서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초기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심지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개별화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고유한 욕구와 가치, 그리고 그림자 면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파트너 역시 그만의 분리성과 독특함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구분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친밀함과 개별성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더 성숙하고 의식적인 동반자 관계로 이어집니다. 사랑이란 서로에게 취약해질 용기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적 관점에서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란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취약해질 용기, 정직함,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림자 투영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와 행복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개별화의 길에서 서로를 지지하려는 열망입니다. 개별화의 길로서의 사랑이 지닌 황금 같은 가치입니다. 이것은 단지 깊고 의미 있으며 장기적인 관계를 쌓을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적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놀라운 가속화가 됩니다. 파트너라는 거울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온전하고 현명하며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 됩니다. 관계가 끝날 때 그것은 교훈일까 아니면 패배일까? 관계가 끝난다 해도 융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항상 패배인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를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의 그림자와 패턴 그리고 필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 경험은 우리의 개별화의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때로는 관계가 우리 자신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다하고 나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며 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과 비난에 머무르지 않고 의미와 교훈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사랑과 그림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는 이러한 힘들이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는 무대이며 우리가 충분히 용기 있고 의식적이라면 이 과정은 우리를 가장 깊은 변화를 향해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용기와 정직 그리고 끊임없는 내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더 조화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진정한 온전한 자아를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결론. 사랑과 그림자의 춤, 온전한 마음을 향한 길. 칼 융의 시선을 통해 사랑과 그림자의 세계를 깊이 있게 그리고 부디 밝히는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끌림과 관계의 낭만적인 외면 뒤에 강력한 무의식의 힘들이 숨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림자 투사,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의 부름,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메아리, 그리고 온전함을 향한 영혼의 꺼지지 않는 갈증이 그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사랑은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조용한 항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신비와 위험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보물로 가득한 것엔 바다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밝은 면이 뒤섞이고 충돌하며 용기와 자각을 가지고 새로운 것, 더 가치 있고 더 진실한 것으로 변모하는 연금술의 도가니입니다. 사랑에서 그림자의 역할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모든 감정을 현미경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맹목적이고 강박적인 끌림에서의 자유,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파트너를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이나 자신의 투영을 비추는 스크린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화의 길을 걷는 또 다른 독특한 존재로 볼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사랑의 맥락에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더 성숙하고 의식적이며 진정으로 치유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각자의 잠재력이 펼쳐지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는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 즉 내면의 우주에 대한 지도를 남겼습니다. 사랑과 그림자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로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신비 그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거나 여러분 자신의 관계나 내면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며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융과 다른 위대한 영혼의 스승들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또는 과거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림자 측면은 무엇이며 이 중요한 삶의 영역에 더 많은 자각과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사랑과 그림자의 이 신성한 춤을 우리 함께 배워나가 봅시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타인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 온전한 자신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